안녕하십니까. 미용예술학 박사 박상국입니다. 자, 이번 강좌는요, 헤어 디자인 설계론으로서 베이직앤 모던 컷인데, 자, 이번 강좌의 구성은요, 커트의 구성 요소도 있지만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고요. 디자인이 어디서 출발했고, 이제 근대시 때부터 출발했겠죠. 1800년대 말부터 시작되면서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디자인의 흐름과, 여기서의 디자인을 얘기하다 보면 좀 깊이 있게 들어가요. 그래서 디자인의 흐름과 디자인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고, 그러면서 또 뭐를 할 수 있냐면 우리 헤어 디자인에서의 원리들, 그래서 12가지 법칙, 그 다음 또 디자인을 설계하는 선의 흐름, 그러면서 우리가 머리를 잘랐었을 때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정신적 마인드를 갖고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강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디자인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지만 이 진짜 디자인의 참 의미는 뭐고, 내가 헤어 디자이너로서 어떠한 길을 걸을 거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강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박상국과 함께 새로운 미용의 인생을 위해서 같이 항해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헤어 디자인 설계를 해야 되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미술에서, 즉 미술, 건축, 가구, 그래픽에 이르기까지 21세기 디자인은 글로벌화되었죠, 여러분들. 인터넷을 들으면 우리가 어때요, 여러분들? 몸은 서울에 있지만 정신은 어때요? 런던에 가 있을 수도 있고, 뉴욕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세계 어느 나라든지 가 있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수단으로든, 표현을 목적으로 사용되든, 새로운 고객을 만들기 위해선, 오래된 고객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선 어디에나 디자인은 존재하게 되죠, 여러분들. 자, 소비 중심주의가 지배되는 세상에서 상품은 그 기능성을 뛰어넘어야지 존재가 되고 가치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요즘 어때요, 여러분들? 대량 생산은 대량 맞춤으로 대체됐죠. 상품들은 옛날 같았으면 수리했죠, 우리가. 그러니까 순돌이 아버지처럼 만물상에 가서 수리를 했지만 요즘 어때? 교체하는 시대가 열었어요. 자, 교체하는 소비 시대의 디자인은 우리의 모든 존재에 스며들 일상생활에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자, 더 많은 것을 기대한 결과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요즘의 흐름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조금이라도 다른 것을, 이렇게 독특함 같은 것들이 있으겠죠. 나는 남들과 달라. 같은 미용업을 하지만 뭔가 이게 틀려. 이런 정신적 마인드를 갖춤으로써, 자, 내일을 위해 더 많은 우리가 안테나를 세우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21세기의 소비자들의 변화된 요구에 대응하기에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역사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디자인의 흐름을 통해서 역사를 배울 거예요. 역사주의에서 해법을 찾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디자인에 적용되는 역사주의란 미술과 디자인, 건축에서 이미 사용된 역사적 스타일을 다시 사용하는 거다. 즉, 우리가 과거의 근대부터 시작된 헤어 디자인 스타일의 흐름,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과 그 시대의 유행 흐름을 알았었을 때 오늘날 다시 걔를 우리가 반복함으로써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트렌드를 읽는 힘을 길러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자, 로마의 조각가들이 고대 그리스인들의 방식을 빌린 것처럼 과거의 것을 빌려 창조성의 원천으로 삼는 것은 오랫동안 허용된 일이었어요. 그것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지난 150년간 논쟁이 끊이지 않았죠. 자, 19세기에는 모방적인 역사주의가 미술과 디자인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렇지만 20세기 모더니즘, 기계화 시대에서는 과거의 것을 빌리는 시도가 필요한 선택이 아니라 과거의 것을 베끼면 죄악이었어요. 하지만 60년대에 이르러서는 자, 이에 대한 도전이 이루어졌고 도래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분위기에서 디자이너들은 다시 한번 자유롭게 과거를 탐구하기 시작했죠. 자, 우리는 이미 단일한 스타일을 가지고 이 시대 정신을 충실히 표현하기에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고 접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디자인은 이제 더 이상의 형태나 기능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언어죠.
그래서 다른 언어와 마찬가지로 효과적인 사용 후에 완벽한 이해가 선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 책의 위도는 이러한 위도예요. 이 강좌는. 그래서 이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미학적인 요소와 인문학을 통해서 헤어 디자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서 하나의 헤어가 머리를 자르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 잡는 데 시금석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강좌를 열면서 4가지의 모토를 정했습니다. 1번, 형태를 디자인하자. 자, 우리는 어때요? 형태, 모양을 다듬는 거죠. 그래서 12가지 법칙, 여러분들 전 강좌 조용의 법칙 강좌에서 여러분들 12가지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시키고 리마인드해서 자, 형태를 디자인하자. 두 번째는 심리, 마음을 디자인하자. 세 번째는 시간을 디자인하자. 어때요? 무대, 미용실, 샵마다 어때요? 시간대가 틀리죠. 부가가치가 높으면 그만큼 시간이 많이 할애되고 회전율로 승부하게 되면 어때? 시간이 또 틀려지죠. 그래서 시간을 디자인하자. 네 번째는 시대를 디자인하는 거죠. 자, 지금이 21세기인데 19세기 머리를 하게 되면 어때요? 시대랑 전혀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과 마지막 하나를 더 넣자면 언어를 디자인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모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니까 한번 힘차게 한번 항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자, 오늘 살펴볼 거는 이제 디자인입니다. 자, 디자인을 우리가 하려면은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자,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을 발견하고 적절한 형태를 찾고 그 형태를 실현하기 위해 생각을 해야 되죠. 자, 헤어 디자인 수업은 이렇듯이 표현해내는 것이 하나의 일련의 창조적인 과정이죠. 이러한 과정을 배우는 게 우리가 디자인 수업의 목표를 두고 있는 거죠. 헤어 커팅의 목적은 좋은 헤어스타일의 완성에 있으며 이것을 위해 우리는 형태와 컬러와 질감, 우리 헤어 디자인의 3대 요소에서 형태, 컬러, 질감 했죠. 이러한 시각적 균형감, 그냥 비주얼 밸런스죠. 이런 것을 가져야겠죠. 그러면서 오늘은 자, 발상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자, 발상은 영어로 아이디어예요, 여러분들. 자, 그럼 발상의 사전적인 의미는 상상에 의해서 떠오르는 우연하고 단편적인 사물이나 사건의 이미지를 다듬거나 재구성하여 하나의 의미 있는 형태로 조직하는 거죠.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발상이라고 그러죠. 헤어커트에서의 발상은 표현하고자 하는 헤어스타일을 이끌어내는 거, 도출해내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12가지 법칙을 조용 시간에 배웠지만 다시 리마인드해서 자, 보면은 1번 형, 그라데이션 레이어죠. 2번 섹션, 3번 온도 베이스, 즉 스트레이트 아웃이죠. 자, 요건 따로 설명을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상기시켜 보십시오. 네 번째 오버 다이렉션, 다섯 번째 리프팅, 여섯 번째 웨이트 컨트롤, 일곱 번째 라인 컨트롤, 여덟 번째 패널을 끌어내는 방향성, 아홉 번째 길이에 따른 움직임의 변화, 열 번째 섹션의 폭과 각도에 따른 형태의 변화, 11번째 두상의 공면, 12번째 조형 조절.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의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때요? 스타일의 배열을 생각해야겠죠. 그 결과 스타일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헤어스타일의 형태의 이미지 추출을 보면은 자, 헤어 디자이너는 감각이 전해주는 것에 의해서 헤어스타일을 파악하죠. 이러한 감각 중에서 헤어스타일의 디자인적 이미지를 추출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게 시각, 옵티컬이죠. 이러한 시각적인 거에 의해서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각적인 의미를 통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우리는 지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시지각이 필요한 거죠. 이러한 시지각적인 능력을 지녔을 때 우리는 통찰력이라는 단어와 만나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통찰력, 부분보다는 전체를 꿰뚫고 있는 통찰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디자인적 접근적 사고를 자꾸 어때요? 익혀야겠죠, 여러분들. 예. 자, 요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자, 이제 발상의 과정을 볼게요. 자, 아이디어의 형성이죠. 자, 헤어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자, 모발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때는 본질적인 형태, 가공이 되지 않는 형태죠. 그러니까 손님이 머리를 자르러 온 상태죠. 그러면은 이 모발을 우리가 바라봐야죠. 모든 모발. 그러면서 모발의 소재의 조건을 찾아야죠. 곱슬먼지, 직먼지, 웨이브 머리인지, 손상먼지, 건강먼지, 염색먼지, 기타 등등을 살펴보면 그러면 이미지를 추출을 해야 되는데 이제 스케치를 통해야겠죠. 그래서 추출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찾아야죠. 그러면서 손님이 원하는 스타일과를 대화를 통해서 이끌어내면 자, 선택해야죠. 이 선택은
12가지 법칙에 의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가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선택을 하고 커트 기법을 머릿속에 구체화시켜야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워킹이 들어가죠. 작업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스케치한 밑그림과 아이디어를 갖고 표현하고 실체화하는 거죠. 그러면서 헤어스타일이 나오면서 마지막 스타일링을 통해서 결과물이 떨어지는 거죠. 이거는 작품 공정이죠, 여러분들. 모든 모발, 추출된 형태, 아이디어, 선택된 형태, 구체화. 이런 것이 디자인적 작업 공정이에요. 이러한 작업 공정을 통해서 얼마나 효율성 있게 부가가치가 높은 헤어스타일을 만드느냐가 앞으로 21세기, 22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거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가 작품 공정, 작업 공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디자인 설계론에 들어가겠는데요. 자, 역발상. 자, 한 10년 전에 이 단어가 나온 것 같아요. 거꾸로 생각하는 게 역발상이죠. 우리 마음도 어때요?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한테 이러죠? 조언을 하죠. 역지사지.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역발상. 잘 안 될 때 왜 안 되지? 안 되는 요인부터 먼저 보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 해결책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우리 커트할 때 한번 역발상 한번 볼까요? 지금 예를 든 거예요. 8가지로 뽑았는데 여러분들이 10개가 될 수도 있고 20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1번. 커트 전 디자인 이미지를 그리지 않는다. 2번. 섹션을 두서없이 떠서 자른다. 3번. 빗질이 엉망이다. 4번째. 패널을 끌어내는 각도가 불규칙하다. 5번째. 아무 생각 없이 자른다. 6번째. 두상의 형태나 체형을 고려하지 않고 디자인을 즉각 설계한다. 7번째. 커트 시 자세가 엉망이다. 자기가 위치하고 싶은 포지션에 있다는 얘기죠. 형태와 상관없이. 자, 8번째. 머리의 표정이나 밸런스를 생각하지 않고 커트한다. 이렇게 왼쪽에 써놓고 이거에 대한 반대말을 써놓으면 오른쪽처럼 나오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오른쪽 한번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읽으면서 한번 느껴보세요. 어때요? 공감이 가죠? 자, 그러면 자, 형태 컨트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디자이너에게 가장 부족한 면은 고객의 스타일을 제한하는 거죠. 왜? 고객은 항상 신선한 스타일을 원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스타일을 원할 때도 있고, 우리가 제안을 통해서 이 고객한테 이러한 부분은 있는데 왜 제안할 수가 없을까? 이 문제는 디자인의 형태를 자유롭게 컨트롤하는 것, 시술력이 안 되고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기 때문에 선뜻 제안하기가 힘든 거죠. 자, 시대마다 유행하는 스타일은 틀리죠. 보통 헤어 디자이너가 자신이 데뷔한 시기의 스타일에만 숙달되어 있고 오로지 고객에게 그 시대의 디자인만 제안한다면 디자인 폭이 당연히 여러분들 좁아지겠죠. 내 활동 범위가 좁아지는 거죠. 왜? 손님은 한 타입만 손님이 오는 게 여러 종류의 부류의 손님이 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유롭게 형태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12가 벌칙. 1번부터 여러분들 1번 형태, 2번 섹션 쭉쭉쭉쭉, 12번 조형 조절을 통한 상상력, 아이디어, 작품 공정, 그 다음에 시술력을 통한 훈련이 필요한 거죠. 자, 날마다 훈련해야죠. 그래서 무의식 중에서도 형태가 가능해지도록. 자, 그러면서 또 생각해야 볼 문제. 골격과 모발의 방향성의 관계로 형태를 생각해 보는 거죠. 만들고 싶은 헤어 디자인에 조금이라도 가깝게 위해서 무엇이 제일 필요한가? 형태 컨트롤. 즉 12가지 법칙이죠. 이 12가지 법칙을 이해하고 작업 공정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디자인을 전개해 나갔을 때 우리는 더 많은 가치, 더 많은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 있죠. 자, 그러면서 형태를 이분법으로 봤을 때 어때요? 규칙적인 형태, 레귤러, 불규칙적인 형태, 일레귤러,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고, 형태를 봤을 때 신선한 것, 신선하지 않은 것이 있고, 남녀로 따지면은 남녀죠, 참. 인간으로 따지면 남과 여, 동전의 앞면과 뒷면, 이게 이제 이분법적 사고죠. 자, 그래서 형태를 헤어 디자인 관점으로 한번 살펴봤을 때 형태, 웨이트의 위치, 볼륨의 상중하, 크게 봤을 때는 볼륨의 위치는 굉장히 많지만 상중하예요. 볼륨을 어느 포인트에 넣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대전제가 돼야 되고, 그러면서 섹션과의 밸런스도 우리가 고려해 생각을 해야겠죠. 자, 디자인 면에서의 형태, 그쵸? 앞내림, 앞올림, 스파닐, 이사도라,
이런 것들이 조합이고, 그 다음에 수평, 파라렐, 차분함과 움직임, 정적과 동적인 무거움과 가벼움의 조합. 이런 디자인 면에서 형태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자, 그러면 어떠한 형태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들. 자, 헤어 디자인뿐만 아니라 패션, 라이프 스타일의 조화, 어울림 등을 생각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토탈 코디네이션. 이러한 생각으로 의식 전환이 필요하죠,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디자인을 공부하는 거고, 디자인을 학습하고, 디자인을 학습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죠. 자, 형태의 밸런스를 확실하게 만들면서 모발끝의 표정, 머리 양의 조절, 움직임이라는 이러한 요소들이 요구되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디자이너가 당연히 되어야겠죠. 자, 완성도 높은 헤어 디자인을 지키면서도 계획대로 실행하면서 작업 공정이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프로적인 마인드죠. 이러한 것이 가능하도록 최대한의 효율성을 끌어내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커트를 하기 전 최종적인 디자인 이미지를 그리고, 커트시 이렇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망설이면 시간도 소비되고 완성된 형태도 처음에 내가 생각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스타일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획을 짜야 되고, 디자인이라는 건 제가 얘기했지만 계획이죠. 자, 형태를 만들고 머리끝에 라인 표정을 만들고 모발의 양을 조절하고 최종적인 움직임을 표현하는 순서가 시간을 줄이는 거고, 12가지 법칙을 통해서 작업 공정을 가졌을 때 시간을 우리가 디자인하는 거죠. 이랬을 때 디자인의 어울림이 좋아지는 거죠. 굿 매칭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자, 헤어 디자인은 원넥스, 그라, 레이어 3가지 형태로 크게 봤었을 때 조합이 됐죠. 자, 이러한 기본 베이스 커트가 가능하지 않으면 정확한 형태의 디자인이나 밸런스의 균형이 만들어지지 않죠. 자, 가능한 한 심플하게 베이스 커트를 하는 것이 밸런스 좋은 다양한 형태의 스타일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심플한 베이스 커트에 우리가 더 힘을 내야겠죠. 그 결과 질감이나 움직임이 있는 테크닉도 업그레이드 되고 손의 만족도도 높아지지 않을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어떨까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헤어스타일 디자인할 때 생각할 점 6개 한번 살펴볼까요? 1번, 면과 움직임의 조화. 2번째, 움직임과 가벼움의 조화. 3번째, 직선과 곡선의 조화. 4번째, 길고 짧음의 조합. 5번째, 선과 각도의 조합이겠죠. 6번째, 2개 이상의 형태가 조합. 때로는 3개 이상의 이런 형태가 조합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자, 한번 살펴볼게요. 헤어 디자이너로서 학습 시 생각해볼 4가지 원칙. 1번, 자, 기술을 익힐 땐 테크닉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따른 완벽한 이론을 충분히 이해해서 손과 머리의 동시에 훈련. 시술력이죠. 상상력, 완벽한 이론, 시술력. 2번째는 반복 연습. 3번째는 눈앞의 디자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밑바닥에 흐르는 기술의 기초 이론을 충분히 이해해야겠죠. 4번째는 가르침을 받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why, how, 이러한 생각을 많이 해야겠죠. 자, 고객 만족이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지금 이건 쉬어가는 페이지예요. 우리의 정신적인 마인드를 이끌어내는 자양분이죠. 자, 고객 만족이나 미용실에 가족과 함께 오도록 만드는 것, 고객이 더 많은 시술을 하도록 만드는 것, 고객이 미용실의 서비스에 감사하도록 하는 것, 고객이 자기 친구들에게 우리 미용실을 자랑하게 만드는 것, 고객을 가장 유능한 미용실의 광고 책임자로 만드는 것. 여러분들 어때요? 일리가 있죠? 당연히 어때요? 디자인적 매출도 높아지겠죠. 자, 미용사는 이렇게 해서 손님이 오게끔 한다. 지명을 얻는다. 1번, 남의 일을 잘 보고 훔친다. 이 12가지 법칙을 여러분들 디자인 원리 12가지 법칙 잘 외웠을 때 남의 기술을 훔칠 수가 있는 거죠. 짜릿하겠죠? 네. 기꺼이 봉사하는 마음과 기분 태도를 잃지 않는다. 자, 항상 새로운 스타일, 새로운 기술에 도전해서 연습에 임한다. 4번째, 건강관리에 신경을 쓴다. 5번째, 실패했을 때 솔직하게 사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이 분발을 해야겠죠. 고객의 페이스에 맞춘다. 고객에 맞게 질문, 고객의 취향에 맞게끔, 성향에 맞게끔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고, 다음 방문에 즐거움을 제공해야 되며, 자신의 장점을 낼 수 있는 기술을 그래도 좀 어필할 줄 알아야 되고, 10년 된 고객은 첫 고객처럼, 첫 고객은 10년 된 고객처럼 기쁘게 맞이해 줘야 되고, 고객이 원하는 것에 대해 대응하고, 이런 것들도 심리를 디자인하는 거죠, 여러분들. 자, 잡담을 하지 않고 성심성의를 다한다. 모발 관리, 다음에
해볼 스타일을 제안하고 얘기해 주는 거겠죠. 이런 부분들도 놓치지 않는 디자인의 한 부분이에요. 무슨 디자인이랬죠? 마음, 심리를 디자인하는 거죠. 자, 커트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자, 세 가지로 크게 한번 잡아봤어요. 자, 원하는 디자인을 쉽고 편하게 자르는 작업이죠. 자, 헤어 디자인 과정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죠. 자, 미용실에서 매출이 가장 많이 오르는 게 뭐예요? 펌이나 염색이겠죠, 당연히. 클리닉도 한 부분을 하고. 그렇지만 커트를 잘못하면 그러한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커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 7, 80%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다른 메뉴가 존재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고객에게 어울리는 느낌을 만들어주는 거죠. 자, 커트의 표현 방식을 보면은, 자, 네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크게는 길이의 표현, 라인의 표현, 양감의 표현, 질감의 표현. 자, 길이는 쇼트, 봅, 미디움, 세미롱, 롱. 이렇게 5가지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죠. 처음에 손님의 모발을 봤을 때 이 5가지 범주에서 생각합니다. 두 번째, 라인의 표현. 브런트로 하면 어때요? 직선적, 딱딱함, 하드함. 직선적, 딱딱함, 하드함. 포인트는 지그재그가 규칙적, 부드러움. 촉, 지그재그가 불규칙, 거친 느낌. 제가 천천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상상해 보라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감의 표현, 볼륨의 조절. 뭐로 조절하죠? 조용 조절. 앞강자에서 했었죠? 그 다음에 질감. 이것도 조용 조절이죠? 네,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죠. 자, 커트의 우리의 기본 스타일을 크게 보면 원랭스, 그라, 레이어로 나올 수가 있고. 자, 원랭스는 두피에 대해 각도가 0도인 상태에서 동일선상에 커트한 스타일에서 이사도라, 스파닐, 파라렐이 있고, 그라에는 무게를 지탱해준다. 그래서 짧은 머리가 점점 길으면서 볼륨과 무게감이 생기겠죠. 하이그라, 미디움그라, 로우그라. 레이어는 무게감 제거, 볼륨은 없을 때 사용한다. 움직임, 가벼움. 세임 레이어, 로우 레이어, 하이 레이어.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죠. 자, 15세기, 16세기 르네상스에 해화론을 쓴 알베르토 디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권 책에서도 이제 그 부분을 다뤘는데요. 자, 이분이 하신 말이에요. 자, 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하더라도 기술적인 지식이 동반되지 않는 그림만큼 분별력이 있는 판단이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기술적인 지식이 동반되지 않은 헤어 커팅이죠. 자, 이러한 기술적 지식을 갖추지 않고 있는 화가들, 미용사들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못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기하학, 복잡한 자연문을 도형을 통해서 수치를 통해서 계산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인공적인 추상, 기하학이죠. 우리 조용히 학습 시간에 배웠던 부분이죠. 자, 기하학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하학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진정한 아티스트라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예술가가 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비난은 이러한 예술에 대해 역시 무지한 그들의 스승. 그러니까 미용 일을 하면서 스승을 잘 만나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커트 전 유의해야 할 사항도 되게 중요하죠. 고객의 올바른 자세가 중요하겠죠. 자, 고객이 삐뚤어진 자세를 취하지 않도록 한다. 의자에 앉을 시 다리를 꽂지 않는다. 두상의 올바른 위치. 헤어 디자인의 올바른 자세죠. 예, 이런 부분은 커트 시 생각해야 할 사항. 머리를 자르기 전에 완성된 커트 스타일을 이미지한다. 뭘 통해서? 우리 작업 공정 12가지 법칙. 자, 모발의 소재에 따라 필요한 커트 테크닉을 결정하는 눈을 가져야죠. 관찰력, 미용사의 3가지 힘, 관찰력, 분석력, 하나 더 있었죠. 뭐였죠? 실행력. 자, 3번째, 아웃라인의 길이와 단차의 길이를 생각한다. 정확한 빗질, 가위 조작법, 패널을 끌어내는 손가락, 핑거 포지션의 앵글이죠. 확실히 해야죠. 수많은 트레이닝이 만들어져야지, 손가락 각도에서. 섹션은 보은 2cm로 일정하게 한다. 머리에 자르는 방향과 모발의 결, 움직임을 눈으로 확인해야죠. 그래서 너무 짧게 자르지 않는다. 왜? 모발은 건조되면 짧아지기 때문이죠. 항상 적절한 수분을 유지한다. 크로스 체크, 십자가 체크죠? 예, 습관을 길러야죠. 자, 드라이 후 정돈된 상태에서 질감과 양감, 라인 워크. 그쵸? 리파인이라고 그랬죠, 제가? 자, 고객에게 손질법을 조언하고 고객에 맞는 프로덕트, 제품을 추천해줘야죠. 자, 고객과 상담실 체크해야 할 사항. 고객이 살롱에 방문했을 때의 헤어스타일.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하여 스타일 상담 시에 참조하죠. 희망 스타일을 여쭤봐야죠. 머릿결 파악해야죠.
고객의 희망 스타일이 가능한지, 어울릴지, 염색, 펌업, 코팅, 클리닉 등이 필요한지 체크해야겠죠. 지금도 이제 르코부지에라는 위대한 건축가가 한 말이 있어요. 기하학은 인류의 언어이다. 또 기하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왔죠. 자, 그러면 커트의 구성 요소에서 살펴보면은, 자, 큰 구성이죠. 모발 끝에 아우트라인을 살려야 되죠. 아우트라인을 우리 다른 말로 하면 뭐였죠? 엑스테리어. 생각나죠? 엑스테리어. 또 다른 말은 엑스터널 쉐입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조형 조절을 많이 한 모발 끝이 손상되죠. 왜? 거칠어지니까 윤기감이 또 떨어지겠죠. 형태의 완성도를 높여 질감을 최소화하여 모발의 손상을 억제해야겠죠. 자, 커트. 자, 베이스 커트. 젖었을 때 합니다. 자, 베이스 커트에서는 젖었을 때는 어때요? 형태를 만들어요. G와 L. 그래서 우리는 원랭스 그라 레이어의 대표적인 걸 만들 수 있겠죠. 자, 지금 도형으로 표시했죠. 기하학적 도형이죠. 자, 직사각형 렉탱글. 자, 그라데이션 삼각형 트라이앵글. 레이어 서클. 그쵸? 자, 그러면서 커트 방향이 있겠죠. 좌우. 자, 반대로 넘어가는 건 우리 바람머리라고 하죠. 리버스라고 그러죠. 앞으로 가는 건 포워드. 그래서 우리가 드라이 커트 했을 때는 이너 틴닝을 쓰고, 그래서 볼륨과 텍스처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뿌리 영역은 루트 영역, 끝부분은 엔드 영역, 중간 부분은 이너 영역이죠. 그러면서 이 원랭스 그라 레이어를 통해서, 자, 우리가 그라 원랭스 레이어를 통해서 중간에 있는 부분이 세임 레이어죠. 그래서 우리가 샵에서 세임 레이어를 많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자, 디자인에 대한 발상법, 작업 공정과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봤는데, 자, 12가지 법칙 우리 자, 전 강좌에서도 확인했어요. 다시 한번 리와인드 해가지고 한 번 더 숙지하는 멋진 미용인이 되길